안녕하세요. 낭만 싣고 달리는 낭만 카고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다른 주제들에 밀리고 밀려서 이제 늦어진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. 바로 결박법 3가지만 알면 나도 결박고수, 그 마지막 편입니다. 마침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내용이 결박법과 관련도 있고 또 충격적이기도 해서 일단 뉴스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.027로 0.0027 중앙분리대에서 그냥 팍 하는 순간 됐어요.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. 추석을 앞두고 세종시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길,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임모 씨의 차 앞유리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쇳덩이가 뚫고 들어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임 씨 아내의 눈과 머리를 강타했습니다. 볼 새도 뭐 할 새도 없었어요. 제가 집사람 손으로 잡고 한쪽으로 차 세우기가 바빴으니까. 임 씨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. 이 부분이 가격되면서 유리가 찢어졌고 그 찢어진 안으로다가 동시에 뚫고 들어간 것으로 여기 혈흔이라고. 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쇳덩이의 정체는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립에 쓰이는 길이 20cm, 무게 3.5kg의 마스트핀이었습니다. 조사 결과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마스트핀이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란히 달리던 SUV를 맞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 임 씨의 차를 덮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영상으로 봤을 때 이 화물차 지나가는 거 보면 덜컹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가면 덜컹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.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하지만 이 사고로 부부의 평범했던 일상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. 오래 살다가 강아지나 키우고 텃밭이나 하고 살자고 간 게 6년, 7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.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사냐고. 왜.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217건, 매년 평균 43건 정도입니다. 문제는 대형 사고,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사고 발생 시 보상도 처벌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입니다.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하고요. 또한 같은 화물인으로서 형사 입건된 기사분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. 그래서 뉴스를 보던 중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었는데요. 영상에 나오는 타워 크레인 자체를 저도 딱 한 번 실어봤는데 마스트 핀인가 하는 그 부속품이 뭔지도 몰랐고 그게 본 자재에서 탈락이 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우리가 실는 짐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? 아마 수백 가지는 될 텐데 그 짐들마다 구조나 부속의 탈락 가능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. 단지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는 정도이죠. 그러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짐을 실어주는 화주가 주의를 하고 조치를 해서 출고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화물 기사분이 한 가지 아쉬운 게 덮개만 씌웠어도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 덮개를 씌울 수 있는 짐이 아닌 것도 같더라고요. 대부분은 제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화주가 미리 밴딩이나 랩을 감거나 하는 조치를 해두거나 결박 방법을 알려줍니다. 우리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화주에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짚어서 물어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애매한 짐은 무조건 덮개를 씌워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주제와 상통되는 부분인데요. 조금 귀찮은 작업,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좀 더 빨리, 좀 더 간편하게 그물망 덮개를 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그물망을 단순하게 덮개 용도로만 사용하는 분이 계실 텐데 덮개 역할과 또 결박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먼저 그물망은 내 차에 실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짐도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사이즈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
참고로 제가 쓰는 그물망은요, 가로 세로 6m짜리 사이즈입니다. 5톤 이상의 대형 차량은 그물망의 크기로 인해서 중량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가벼운 멍석망을 활용을 하는데, 이 멍석망은 펴고 개고 하는 작업도 번거롭고 또 재질이 약해서 결박 역할은 기대할 수 없죠.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물망을 준비하셨으면 바닥에 쫙 펴놓고 이 길이 방향에 두 면의 중앙에 길다랗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끈 또는 얇은 로프를 묶어 둡니다. 자, 이 끈의 용도는 그물망을 펼 때 이 방향을 잡아줍니다. 앞부분과 뒷부분의 중심을 이 끈으로 잡아줄 수가 있죠. 자, 이제 그물망을 치는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헝클어져 있는 그물망에서 끈을 찾아서 고기잡이 투망을 정리하듯이 이 팔뚝에 차곡차곡 얹어줍니다. 내가 던질 수 있는 무게만큼만 팔뚝에 얹은 다음 앞쪽으로 던져줍니다. 자, 영상에서는 적재함 뒤쪽 공간이 남아서 앞으로 던졌는데 보통은 앞쪽 차량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 던지게 되죠. 자, 이럴 때 더 보기 좋게 펴집니다. 자, 던진 다음 양 날개를 펴듯이 정리를 하고 앞쪽에서 센터의 끈을 짐의 중심에 두고 날개를 펴줍니다. 자,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앞쪽 날개를 차 양측 고리에 먼저 걸어줍니다. 그 다음 차 뒤쪽에서 뒤로 최대한 당겨서 뒷부분의 고리에 또 걸어주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로 양쪽 날개를 차 측면 고리에 듬성듬성 걸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단순히 덮개 역할만 하는 거고요. 여기에다가 깔깔이 발을 2개 내지 3개를 당겨주면 그물망이 팽팽해지면서 결박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럴 때 쓰는 용어를 사입바라고도 합니다. 만약 그물망 없이 박스 팔레트 4개를 정상적으로 결박을 한다고 하면 깔깔이바 4개에 또 아대 작업까지 해야 되죠. 그물망으로 작업하면 깔깔이바 2-3개면 충분하고 망 자체가 아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제품에 손상도 없고 또 빠른 결박이 가능합니다. 단 주의할 게 있는데요. 사입바는 운행하다 보면 이게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는 중에 한 번 더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. 특히 높은 짐이면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짐은 결박을 추가해 주셔야지 옆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죠. 자, 이번 결박법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. 팔레트 위에 짐들 간에 이 간격이 있으면 제동 시에 앞으로 밀리게 되는데 짐 간격마다 이 사입바를 쳐주게 되면 짐이 밀리는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결박법 3가지만 알면 나도 결박 고수 마지막 3편이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